나를 갖고 노는 너. 일화.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특별한 만남 코너의 명성그룹 차기현 본부장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것들, 이건 꼭 물어보고 싶었다 하는 것들 있으시다면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모셔볼게요. 음악 볼륨이 서서히 올라가자 은수가 헤드폰을 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순간만 기다렸다는 듯 신 PD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아직 도착 안 했어? 뭐 하는 거야? 빨리 전화해봐, A씨. 신경질적으로 은수를 바라보던 신 PD는 얼마 전 끊었다던 담배를 찾으며 밖으로 나갔다. 은수씨, 어떻게 하죠? 연락이 전혀 안 돼요. 번호 줘봐요. 제가 한번 걸어 볼게요. 서부 작가인 연희는 은수가 내민 핸드폰에 번호를 찍어주었고 은수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은수가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대며 초조하게 손톱 끝을 깨물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차기현.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반짝거리는 자신의 핸드폰 액정을 바라보다 은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게 윤은수 씨 번호예요?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기현을 알아보고선 서둘러 신 PD를 찾으러 나갔다. 은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며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아무리 늦어도 방송 20분 전엔 도착하셔야 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지금 몇인 줄 아세요?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잖아. 이게 윤은수 씨 번호냐고. 기현은 통화가 끊긴 핸드폰을 안주머니에 넣으며 고저 없는 음성과는 달리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반말은 삼가주시죠, 차기현 본부장님. 그럽시다, 윤은수 씨.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오네어 준비를 하고 있는 때에도 기현은 느릿하게, 아니 어쩌면 나른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무감해 보였다. 흘러나오는 노래가 마지막 후렴 구간을 지나는 동안 은수와 기현은 동그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은수는 마이크 앞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며 기현에게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미리 보내드린 질문지는 읽으신 거죠? 기현은 대답을 하지 않는 거로 대답했다. 은수가 아랫입술을 잘근거리며 눈을 흘기자 기현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다. 노래가 끝나고 라디오 시그널이 흘러나왔다. 음악이 있는 밤 윤은수입니다. 지금 청취자 게시판에 글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만남 코너에 손님으로 찾아와 주신 분 때문이겠죠. 자, 많이들 기다리실 테니까 바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기현입니다. 라디오는 처음이라 신기하네요.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가자 게시판에 글이 더욱 빠르게 올라왔다. 얼마 전 대학생들을 위한 초청 강연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하시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냥 그렇던데요. 그의 냉소적인 대답에 놀란 은수의 입이 작게 벌어졌다. 하마터면 방송 중에 저도 모르게 한숨을 뱉어낼 뻔했다. 하지만 은수의 마음과는 다르게 테이블 중간에 놓인 컴퓨터 화면에는 오히려 그가 멋있다는 글이 폭주하며 쏟아지고 있었다. 닉네임 2년째 취준생님께서 글 올려주셨네요. 저는 요새 취업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울합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집에서 눈치도 보여요. 저에게도 언젠간 첫 월급 받는 날이 오겠죠.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대답하면 됩니까? 이번엔 은수가 묻기도 전에 기현이 마이크로 입을 가져갔다.
오래 할 시간에 스펙을 키우세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기면 우리 명성그룹에 지원하길 바랍니다. 은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이마를 쓸었다. 시종일관 시큰둥하던 기현이 모니터에 올라온 청취자 질문 하나를 가리켰다. 은수가 기현에게 알겠다는 입모양을 하고선 읽어내려갔다. 닉네임 루비님, 내년에 처음으로 외국 여행 가려고 열심히 알바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그 이유도요. 하고 글 올려주셨어요. 아무래도 사업차 외국에 자주 나가시고 또 외국 생활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곳이 좋을까요? 첫 여행지로. 기현이 턱 끝을 손으로 매만지며 대답했다. 싱가포르요. 그의 대답에 은수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기현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은수의 표정을 확인했다. 이유는요? 기현이 뜸을 들이자 은수가 마이크를 가리고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다. 부스 밖에서 보고 있던 신 PD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낮은 음성으로 읊조렸다. 차기현이 듣던 대로네. 명성그룹 차만호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기현의 생모는 그를 낳자마자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차만호는 바로 재혼을 했고 이복 동생 차태호가 태어났다. 기현은 14살이 되던 해부터 유학이라는 핑계로 외국을 떠돌며 유배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고 대학원까지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결국 외국 지사로 발령이 났다. 명성그룹 내에서뿐만 아니라 실세를 잡고 있던 차만호의 둘째 부인 정혜로 인해 기현을 언급하는 건 금기라고 할 만큼 그는 숨겨져야만 했던 존재였는데 그런 그가 세상에 알려진 건 3년 전 명성제약 사건 이후였다. 라디오 부스 안에서는 은수의 노력으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고 신 PD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청취율 대박 나겠는데요. 연희는 다소 신난 표정으로 신 PD에게 말했다. 그럼 뭐하냐, 청취율 까먹는 고수정이 곧 오는데. 어머, 벌써 퇴원한대요? 전치 6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은수 씨 그만두는 거예요? 야, 임마 그만두고 말고가 어디 있어. 쟤 여기 작가야. 어차피 은수는 고수정 대타였고 그래도 고수정 씨가 할 때보다 반응도 더 좋은데. 밖에서 모니터링 중인 연희와 신 PD의 시선이 동시에 은수에게 향했다. 은수는 2년차 라디오 작가다. 아나운서 출신이자 음악이 있는 밤에 원래 DJ였던 고수정은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에 부상을 당해 당장 그날 방송이 불투명해졌었다.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들다는 애가 무슨 뜀박질하는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딱 보면 모르겠어요? DJ 그만하고 싶어서 머리 쓴 거잖아요. 발목 삐끗한 걸로 전치 6주. 참나. 사정을 알리고 1시간 내내 노래만 띄우기로 했는데 그래도 곡 소개는 해야 한다며 작가인 은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반응은 예상외로 좋았다. 마이너 채널이었고 가장 청취율이 떨어지는 새벽 1시, 6개월 동안 게시판에 글이 10건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은수에 관한 이야기로 그 2배에 육박하는 질문이 쏟아졌고 자연스럽게 청취율도 올랐으며 덕분에 지금 3주째 은수가 라디오 작가 겸 DJ를 맡게 되었다. 근데 PD님, 차기현은 어떻게 섭외하신 거예요? 섭외? 내가 섭외한 거 아니야. 그럼요? 설마 국장님이 직접? 국장님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냐. 그게 아니고 명성그룹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 정말요? 그렇다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고 저기 차기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 연희는 들고 있던 A4지로 입을 가린 채 라디오 부스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삐딱하게 앉아있는 기현의 모습이 보이고 차분한 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기현 본부장님의 신청곡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윤은수 씨가 좋아하는 곡은 뭡니까? 네? 그걸로 듣죠. 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스 밖을 바라봤지만 신 PD는 마음대로 하라는 제스처만 보내왔다.
그럼 청취자님들께서 주신 신청곡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팔짱을 낀 기현의 표정이 사납게 일그러졌지만 은수는 애써 태연하게 마지막 곡 소개를 했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방송의 끝을 알리는 시그널이 나오고 마이크가 꺼지자 은수가 두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문질렀다. 윤은수 씨는 기현이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은수를 불렀다. 내 질문엔 대답 안 합니까? 시종일관 삐딱하게 굴어대던 태도와 몸이 건조한 그의 음성에 은수가 발끈했고 신경질적으로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성의 있게 방송에 임해줄 순 없었어요? 기현이 픽 하고 웃자 은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차기현 본부장님. 방송할 때처럼 부드럽게 불러주면 좋겠는데. 그가 악수를 청했다. 팬입니다. 윤은수 씨. 은수는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웃음이 담겨있는 그의 얼굴과 자신 앞에 내밀어진 하얗고 큰 손을 번갈아가며 바라봤다. 안 믿는 눈치네. 뭐 안 믿어도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의 눈동자와 손이 동시에 까딱거렸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가까운 곳에 원룸을 얻긴 했지만 학자금 대출과 월세를 감당하기엔 라디오 작가의 월급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가끔씩 아르바이트로 출판사 원고, 교정 일을 하거나 잡지에 칼럼을 싣긴 했지만 그것마저 뜸해진 지 오래였고 차라리 작가를 그만둘 생각에 6개월 전 여기저기 입사 지원서도 내봤지만 합격 통보를 받은 곳은 없었다. 회전문을 열고 나오니 차가운 새벽의 공기가 느껴져 은수는 얼굴을 젖히고 숨을 더욱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저씨. 내일은 더 추워진대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넉살 좋은 경비 아저씨는 은수에게 꼬박꼬박 작가님이라고 불렀다. 이런 모습을 본 연희가 가끔 자신에게는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다며 툴툴거리기도 했었다. 네. 네. 작가님도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마주 인사를 한 은수가 반은 꺼지고 반쯤은 켜진 방송국 건물을 등지고 주차장을 가로지르며 걸어갔다. 그때 뒤따르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은수가 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자 구두 소리도 멈췄다. 숨을 참으며 돌아봤다. 놀랐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차기현 그였다. 은수는 안도감과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고 있었긴. 윤은수 씨 기다리고 있었죠. 방송이 끝난 지 1시간도 더 지난 시간이었다. 저를요? 왜요? 궁금해요. 그럼 시간 좀 내요. 얘기해 줄 테니까. 기현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은수의 정면으로 다가섰다. 아니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은수가 기현을 비껴가려 하자 기현은 그 앞을 막았다. 궁금하지 않은 이유도 들어보고 싶은데 나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반대쪽으로 몸을 틀자 이번에도 그가 은수 앞을 막아섰다. 그가 자세를 고치고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눈이 마주치자 가방끈을 말아주고 있던 은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직 뭘 한 적은 없고 이제 뭘 좀 해볼까 하고. 은수가 불쾌한 기분을 숨기지 않고 날카롭게 쳐다보는데 정작 그는 감상하듯 그녀를 바라봤다. 윤은수 씨. 착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내가 그쪽한테 관심이 좀 있어요. 그가 말끝을 느리며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제 입술을 느릿하게 훑어내렸다. 놀란 은수가 입을 벌렸다가 도로 다물었다. 기현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 나하고 같이 있을래요? 사무적인 말투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의 말에 은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은수가 헛웃음을 삼키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초면에 참 무례하시네요. 초면이라. 기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섰다. 초면인 거 확실합니까? 은수가 눈을 또렷하게 뜨며 기현의 이목구비 하나하나 직시하자 그의 시선이 은수의 눈동자를 좇았다. 기현은 시선을 거두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뭐, 그렇다 치고. 기현이 한 걸음 더 내디디려 할 때 은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받아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한 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몸을 돌려 기현을 등진 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202호 사는 아가씨 맞죠? 나 집주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가씨, 지금 집에 없나 봐요. 여기 건물 전체가 지금 수도는 동파되고 보일러도 다 얼어서 작동이 안 돼요. 수화기 너머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키를 눌러 볼륨을 높였다. 아가씨, 듣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 거죠? 수리업자는 내일 오후에나 돼야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찜질방에서라도 자야 할 것 같아서 그 말 해주려고 전화했어요. 은수가 다시 다급하게 핸드폰 볼륨을 낮췄다.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고치면 다시 연락해 줄게요. 은수는 입술을 꾹 깨물며 코트 주머니에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오늘 외박해야 되는 겁니까? 들었어요? 들렸어요. 은수가 낮게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따라붙었다. 같이 가줄까요? 어디를요? 찜질방.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에 은수가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 띤 얼굴을 감추지 않고 그에게 물었다. 가본 적은 있으시고요? 있다고 해야 합니까? 없다고 해야 합니까? 윤은수 씨와 같이 가려면. 조금은 누그러진 표정에 은수가 한 발 물러나며 말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청취율 최고일 것 같아요. 기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저희 쪽에선 따로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을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수가 기현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네고 스쳐 지나갔다. 팔짱을 끼고 있던 기현의 손이 풀어져 은수를 잡을 것처럼 보였지만 기현은 그대로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나직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요, 또 봅시다. 다음날 기현은 출근하자마자 인사팀 담당자를 불러들였다. 책상 위에 턱을 괴고 누군가의 이력서를 바라보며 오른쪽 검지 끝으로 책상을 톡톡 건드리자 인사팀 담당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했다. 박창식 차장님. 네네, 본부장님. 낮고 짙은 기현의 목소리에 창식이 허둥대며 대답했다. 기현이 창식에게 보라는 듯이 놓여있던 이력서 방향을 바꾸며 물었다. 거두절미하고 용것만 말하겠습니다. 합격 통보하세요. 창식이 목을 길게 빼며 이력서와 입사지원서를 살펴보고 나서야 말을 꺼냈다. 저기 본부장님, 이건 6개월 전에 들어온 하반기 입사지원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홍보팀 채용은 마감이 됐는데요.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도 이미 다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기현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창식을 바라봤다. 전공도, 경력도 이 정도면 특별 채용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재 홍보팀에는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기현이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다.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라. 기현의 목소리에 조소가 흘렀다. 얼마 전 경영지원팀에 새로 들어온 인턴은 박 차장님 처조카, 평택 공장 생산관리팀, 주임은 박 차장님 사촌 동생. 본부장님. 아직 남았는데 더 들어볼래요? 창식이 더욱 자세를 낮췄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까짓 걸로 설마 내가 박 차장님 목이라도 조르겠어요? 기현이 픽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창식이 사시나무 떨듯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창식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사보팀은? 어떨까요? 의자에 기대어 있던 기현이 상체를 고추 세웠다. 사보팀이라 나쁘지 않네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창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기현이 대신 답을 내놓았다. 일주일. 너무 짧습니다. 본부장님. 일주일 후엔 이 자리에서 데려다 놓으세요.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창식은 바들바들 떨며 책상 위에 놓은 이력서와 입사 지원서를 집었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집무실을 나가려는 창식을 그가 다시 불러 세웠다. 민정의 이사장에겐 함구하세요. 눈 감아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창식이 들고 있던 종이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은수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다. ATM기에 카드를 넣고 잔액 조회를 했다. 얼마 남지 않은 액수를 보고서 은수는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고는 생활비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둔 뒤 전부 찾아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은행에서 나온 은수는 바로 명성병원으로 향했다. 엄마 나왔어. 아이고 따님 오셨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미희는 은수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고 병실 옆 협탁에 놓인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에 손바닥을 갖다 대며 쥐었다 폈다 한다. 오늘은 눈 뜨자마자 계속 저러시네요. 은수가 미희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봐줘야지. 초점 잃은 미희의 눈은 은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 늦게 드려 죄송해요, 매번. 은수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돈을 간병인에게 건넸다. 죄송은 무슨, 사정 다 아는데. 그리고 이거. 은수가 귤이 가득 들어있는 검은 봉지를 내밀었다. 안 그래도 요새 해 만지면 배고프다고 하시던데 잘 됐네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는 무슨, 내가 양미희 씨 팬이었어요. 은수의 엄마인 미희는 왕년에 잘 나가던 배우였다. 그런 미희의 외모를 그대로 닮은 은수 역시 어릴 때 아역을 시켜보라는 제의도 많이 받았지만 미희는 은수만큼은 배우를 시킬 생각이 없다며 완강하게 거절했다. 정신이 없으셔서 그렇지 저렇게 화장기 하나도 없는 얼굴인데도 여전히 고우시네. 6년 전 미희는 땡손이를 당했고 2번의 큰 수술과 재활치료 덕분에 몸은 정상으로 회복됐지만 손상된 뇌 때문에 정신과 행동기능 장애를 갖게 되었다. 저 근데 업무과에서 병원비 납부기 일이 지났다면서 아까 다녀갔는데. 간병인은 받아든 돈을 그대로 다시 은수에게 건넸다. 일단 이거라도 보태서 병원비부터 내요. 아니에요. 은수가 펄쩍 놀라며 손살에 쳤지만 간병인은 은수의 가방에 다시 넣어주었다. 급한 불부터 꺼야지. 나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취직해서 나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면목 없습니다. 면목은 무슨, 내가 양미희 씨 팬이라니까. 이게 다 그 뭐라더라. 맞아. 팬심이에요, 팬심. 다음 달엔 꼭 같이 드릴게요. 원무과의 병원비 일부를 내고 나온 은수가 시간을 확인하고선 걸음을 서둘렀다. 큰 키에 단단한 몸에 남자와 부딪히는 바람에 은수가 튕겨나가며 넘어졌다. 에이 씨발, 재수없게. 넘어져 있는 은수를 곁눈질하던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양 부딪힌 부분을 툭툭 털어내더니 제갈길을 갔다. 은수가 손바닥을 짚으며 일어서며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차만호 회장이 입원해 있는 VIP 병실 문을 태호가 거리낌 없이 열어젖혔다.
아버지. 병실 안에 마련된 긴 테이블 양옆에 명성그룹 8명의 임원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그 중앙엔 정혜가 앉아 있었다. 내 아버지 바람 쐬러 나가셨다. 넌 매일 찾아오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정혜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다. 태호가 만호의 침대에 그대로 들어누웠는데도 그 누구도 태호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하시던 말씀들 계속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차기현 본부장이 명성중공업 쪽까지 손대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드러누워 있던 태호가 몸을 발딱 일으켜 세웠다. 중공업이라니, 그건 내 거잖아. 넌 좀 조용히 해. 제약이고 전자고 전부 기현이 그 새끼가 가져갔는데. 차태호. A씨. 정혜의 호통에 태호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누굽니까? 기현이가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걸 계속 지켜보기만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병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정혜가 소파 팔걸이 끝을 손톱으로 긁어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세요. 아니, 만들어서라도 가져오세요. 임원들이 물러가자 태호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다. 엄마, 차기현 그 새끼 좀 어떻게 봐. 그 새끼 온 후로 아버지가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우리 아드님은 이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둘만 남은 병실에서의 정혜는 방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호의 두보를 쓰다듬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매일 와서 아버지에게 얼굴을 비치세요. 그게 이 어미를 도와주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엄마 나 차 좀 바꿔줘. 현수 그 자식 한정판 샀다고 어찌나 유세를 부리는지. 정혜는 사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홍 비서의 부축을 받고 만호가 들어섰다. 아버지. 기현보다 1살 아래인 태호가 어리광 부리며 만호에게 달려들자 만호가 마뜩잖아 하는 얼굴로 가볍게 내쳤다. 진호야, 저번 주에 이놈이 무슨 짓을 했다고? 홍 비서는 정혜를 흘기 바라보았다. 명성물산 문태은 부사장님의 따귀를 때리셨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 새끼가. 태호가 급하게 변명을 하랬지만 만호가 태호를 눈빛으로 밀어냈다. 오만방자한 놈 같으니라고. 만호는 홍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에 걸터 앉았다. 기현이 좀 오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다들 그만 나가봐. 정혜가 요염한 자태로 만호 옆에 다가갔지만 만호는 그마저도 밀어냈다. 자네도 나가봐. 만호의 호출을 받고 기현이 병원에 도착한 건 자정 무렵이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넌 내가 부른 지가 언젠데 이제 오는 게야? 그러게요. 일부러 이 시간에 왔는데 이렇게 깨어 계실 줄 알았으면 더 늦게 올 걸 그랬어요. 기현이 심드렁하게 대답하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쯧, 만호가 혀를 차더니 머리맡에 베개 속을 들쳤다. 뭐 하세요? 쌈짓돈이라도 꺼내시는 거예요? 저 용돈 주시게요? 기현의 빈정거림에도 만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바닥만 한 크기로 접혀있는 종이를 꺼냈다. 가져가거라. 기현이 삐뚤음하게 웃으며 만호가 건넨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안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주 좀 들르고. 만호가 서운한 내색을 비쳤지만 기현은 짧은 뭉례를 하고 병실에서 나왔다.